제7장 엑셀의 활용. 엑셀은 데이터 분석, 그래프 표현,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엑셀을 활용해 일상생활 또는 업무상의 일들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엑셀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엑셀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엑셀을 이용한 계산. 보통 계산기를 이용하면 비슷한 계산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를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계산 작업은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예제 7.1의 사례를 통해서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살펴보고 채우기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얼마나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초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을 떠올리면서 오늘 1원 저금하고 내일은 그 2배, 그 다음은 전날의 2배 이렇게 저금하면 과연 며칠째 되는 날에 누적액이 1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서 해결해보자. 그림 7의 1과 같이 우선 A1셀에는 날짜, B1셀에는 저금액, C1셀에는 누적 저금액을 각각 입력한다. A2셀과 A3셀에 각각 1과 2를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30까지 채운다. 연속된 숫자나 일정한 규칙으로 변하는 숫자의 열은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다. B2셀에 첫날의 저금액인 2를 입력하고 C2셀에 이꼬르 B2를 입력한다. B3셀에 이꼬르 2 곱하기 B2, C3셀에 이꼬르 2 더하기 B3을 입력하면 첫날 저금액의 2배인 2원과 누적액 3원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7의 2와 같이 각 셀에 입력된 수식을 확인할 목적으로 입력된 수식이 표시되기를 원한다면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있는 참조되는 셀 추적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의 과정은 앞서 입력된 수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먼저 B3, C3의 셀 범위를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30일째 되는 날까지 채운다. 그 결과 누적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는 날짜는 27일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겪는 문제들은 문제의 상황을 알맞게 엑셀 워크시트에 입력하고 엑셀의 함수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제 7.2는 학생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문제를 워크시트에 입력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엑셀의 썸 함수를 이용하여 평점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한 학기를 마치게 되면 각 과목의 평점과 학점이 기록된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 각 과목의 성적은 13등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산정하고 있다. 한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엑셀을 이용해서 이 학생의 평점 평균을 구해보자. 평점 평균은 다음의 수식에 따라서 구하고 평점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점 평균은 학점의 합계분의 학점 곱하기 평점의 합계. 그림 7의 3과 같이 우선 A1셀에는 과목명, B1셀에는 신청 학점, C1셀에는 성적, D1셀에는 평점을 입력하고 해당 과목의 성적에 대응하는 평점을 각각 입력한다. 이 1셀의 학점, 평점을 입력하고 이 2셀의 엑셀 함수 등호 B2 곱하기 D2를 입력한다. 이 2셀을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6셀까지 채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과목에 대해서 학점 곱하기 평점의 값을 계산하면 된다. 이 7셀에 등호 썸 E2에서 E6까지 나누기 B7을 입력하여 평점 평균을 구한다. 한편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하면 평점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썸 프로덕트 함수는 배열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합을 구해주는 기능이다. 따라서 평점 평균은 D7셀에 등호 썸 프로덕트 B2에서 B6까지 콤마 D2에서 D6까지 나누기 7 나누기 B7을 입력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림 7의 5 여기서 함수식 등호 썸 프로덕트 B2에서 B6, D2에서 D6은 3 곱하기 3.0 더하기 3 곱하기 3.7 더하기 3 곱하기 4.0 더하기 3 곱하기 4.3 더하기 3 곱하기 3.3으로 계산하게 된다. 날짜, 시간 및 문자 함수 이용, 원리 합계 계산.
엑셀의 날짜, 시간 함수 중 date, year, now 함수 등과 텍스트 함수 중에서 lit, left, mid, right 함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예를 살펴보자. 엑셀 함수들을 활용하면 문서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예제 7.3에서 사용될 date, year, now 함수의 사용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ate, year, month, day, 특정 날짜의 일련 번호를 구해주는 기능. year, 날짜 또는 숫자,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표시. now, 현재의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일련 번호를 표시. 텍스트 함수인 left 함수는 선택된 셀의 문자 값을 왼쪽부터 지정된 개수만큼 읽어 표시해주고, mid 함수는 선택된 셀에 있는 데이터의 지정된 부분부터 지정한 개수의 문자를 읽어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left 함수, mid 함수, right 함수의 사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eft, 가로, 텍스트, 콤마, number, 언더바, charts, 문자열의 첫 문자부터 지정된 개수의 문자를 표시. A1 셀에 대한민국이 입력되어 있다면 left, 가로, A1, 2는 대한. mid, 텍스트, 콤마, start, number, number, 문자열의 지정한 위치로부터 지정한 개수의 문자를 표시. mid, 대한민국, 3, 2, 민국. right, 가로, 텍스트, num, 언더바, jas,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부터 지정된 개수의 문자를 표시. right, sale price, 5, price. 다음은 어느 회사의 직원 5명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다음 조건에 맞도록 그림 7의 6에 주어진 엑셀 데이터를 수정해보자.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입사일로부터 나이와 근속 연수를 계산한다. 월급은 통화 표시, 원 표시를 넣고 세 자리마다 단위를 표시한다. 엑셀에서는 날짜가 일련 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엑셀에서는 날짜와 시간이 값이므로 더하거나 빼거나 다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엑셀의 기본 날짜 체계는 1900년 1월 1일을 일련 번호 1로 하고 하루의 일련 번호는 1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 date, 가로 1998, 1,1 등호 35796이다. 이것은 1998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짜의 일련 번호이다. G1셀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G2셀에 등호 date, left, C2, 2, mid, 가로 C2, 3, 2, 가로, mid, 가로 C2, 5, 2, 가로를 입력한다. left, 가로 C2, 2는 C2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왼쪽에서부터 두 자리, 55를 읽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왼쪽부터 세 번째 자리부터 두 자리를 읽어서 08을 읽게 된다. mid C2, 3, 2는 C2셀에 있는 mid, 가로 C2, 5, 2는 C2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자리부터 두 자리를 읽어 1호를 읽게 된다. 결국 1955, 08, 15로 나타낸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채워 넣는다. H1셀에 나이를 입력하고 2020년 9월 5일 현재 나이를 구한다. 현재 시점에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H2셀에 등호 year, now, 빼기 year, G2를 입력한다. 여기서 year 함수는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now는 현재 시점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는 인수가 필요 없는 날짜, 시간 함수이다. 따라서 now 함수를 입력하는 시점마다 값이 변화한다. 근속 연수도 나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i2셀에 등호 year, now, 빼기 year, D2를 입력하여 구할 수 있다. 간혹 H2셀에 year, now, 빼기 year, G2를 입력하였을 때 1900년 2월 18일 등과 같이 날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셀 서식이 날짜로 되어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일반이나 숫자 서식을 선택하여 변경하면 된다. 월급의 통화 표시, 원 표시를 넣고 세 자리마다 단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우선 F2에서 F6의 셀 범위를 선택하고 그림 7의 9와 같이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을 클릭하여 나타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통화 서식을 선택한다. 다음 단계로 작성된 문서를 궤선을 이용해서 표 형식으로 나타내자. 우선 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워크시트에 대해서 궤선을 그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하고 서식 도구 모음에서 테두리를 선택한다.
다음 단계로 여러 종류의 궤선 중에서 알맞은 궤선을 선택하여 보기 좋은 표 형식으로 작성한다. 예제 7.4는 셀 참조 방법과 엑셀 채우기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예이다. 엑셀에서 함수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셀 참조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엑셀의 셀 참조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대 참조는 셀을 참조할 때 A1이나 B2, B1에서 C2 등과 같이 행 이름이나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가 없는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상대 참조 방법을 이용하면 수식이 복사될 때 셀 위치에 맞게 참조 영역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참조된다. 절대 참조의 경우에 셀 참조는 달러 표시를 행 이름과 열 이름 앞에 둔다. 예를 들어 B1셀을 절대 참조하고자 하면 달러 표시 B 달러 표시 1로 표시해야 한다. 절대 참조의 특징은 수식을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원래 수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참조 영역이 복사된다는 점이다. 혼합 참조는 행 이름이나 열 이름의 한쪽에만 달러 표시가 있는 경우이다. 이때 달러 표시가 있는 행이나 열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가 되고 달러 표시가 없는 열이나 행에 대해서는 상대 참조가 행해진다. 예제 7.4 원금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이율에 대한 5년, 10년, 15년, 20년 후의 원리 합계를 구해보자.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에 현재 금액 P에 대한 일정 기간 후의 원리 합계지는 연이율을 R, 기간을 N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원금이 1,000만 원인 경우에 연 4.5%, 5.0%, 5.5%, 6.0%로 주어진 각각의 경우에 향후 20년까지 경과하였을 때 원리 합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자.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그림 7의 11과 같이 워크시트에 입력한다. 연이율이 4.5%인 경우 1년 후의 원리 합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연이율이 4.5%인 경우 2년 후의 원리 합계는 계산식에서 경과 연수를 2로 바꾸어 대입하여 구하면 되고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경과 연수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다. 이 계산 과정은 엑셀의 함수를 이용하여 B5셀에 등호 B1 곱하기 가로 1 더하기 B2 제곱 A5를 입력하면 연이율이 4.5%인 경우 1년 후의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 경과 연수와 연이율에 대해서 원리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경과 연수와 연이율에 대해서 원리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엑셀의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원리 합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입력된 B1셀은 경과 연수나 연이율이 변화해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함수식에서 B1은 절대 참조하여 달러 표시 B, 달러 표시 1으로 나타내야 한다. 함수식에서 연이율과 경과 연수는 혼합 참조로 나타내야 한다. 연이율은 행 이동에 따라서 다른 값이지만 행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열 이동에는 무관하다. 따라서 B 달러 표시 2 형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한편 경과 연수는 경과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값이지만 열이 고정된 경우에는 행 이동에는 무관하다. 따라서 달러 표시 A5 형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원리 합계는 B5셀에 등호 달러 표시 B 달러 표시 1 곱하기 가로 1 더하기 B 달러 표시 2 가로 제곱 달러 표시 A5를 입력하고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면 20년까지 원리 합계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나머지 셀들에 대해서 채우기를 하고 B5셀을 선택하여 보기 리본 탭의 창 그룹에 있는 틀 고정을 선택한다. 그러면 아래로 이동해도 1행부터 4행 사이의 내용이 사라지지 않아서 워크시트를 읽을 때 편리하다. 그림 7의 14는 각 연이율에 대한 20년 후의 원리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이율 1%의 차이가 20년 후에 약 500만 원 이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함수 그래프 그리기와 해 찾기, 적분 계산. 엑셀의 함수 기능과 차트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그릴 수 있고 방정식의 근사적인 해도 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적분 계산도 가능하다. 함수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 개형을 구간 -3,3에서 그려보고 그 구간에서 fx는
0을 만족하는 근사적인 해를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주어진 내용을 그림 7의 15와 같이 워크시트에 입력하고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3.0부터 0.1 간격으로 3.0까지 채워넣는다. B2 셀에는 등호 마이너스 A 2 제곱 3 플러스 2 곱하기 A 2 제곱 2 마이너스 2 곱하기 A 2 플러스 3을 입력한다. 이 식의 의미는 x는 마이너스 3.0일 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구하는 것이다. 나머지 셀들에 대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채워 넣는다. 그림 7의 16은 각각의 x값에서 함수값을 구하여 얻은 결과 화면이다. 다음 단계로 구한 함수값을 기초로 마이너스 3,3 범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차트 마법사를 클릭하여 차트의 종류 중에서 분산형을 선택한다. 그림 7의 17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모양 중에서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한다. 그림 7의 18은 차트의 종류 중에서 분산형을 선택하여 그래프를 작성해서 보기 좋게 수정해서 얻은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 그래프 개형을 보면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제로를 만족하는 근사적인 해는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서 근사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림 7의 18을 보면 x값이 대략 1.8 근처일 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근처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제 7.6은 엑셀의 편리한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의 적분값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함수가 대단히 복잡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예제 7.6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정해진 범위에서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래프는 함수 fx는 x제곱이다. 이 그림에서 구간 1,5의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자.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적분값을 구해서 알 수 있다. 시그마 1에서 5까지 x제곱 dx는 3분의 1 x 세제곱 1에서 5까지는 3분의 1 125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24는 41.333.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x를 이용해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그림 7의 20의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그림 7의 21과 같이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그림 7의 20에서 색칠한 부분은 그림 7의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개의 직사각형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각 직사각형의 면적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 근사적으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한다.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단계 1. 먼저 구간 A, B를 n등분한다. 그러면 각 부분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로 동일하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구간 1, 5를 n등분한다. 분할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왼쪽부터 S1, S2,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k번째 도형의 넓이 sk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우선 데타 x는 n분의 b-a, xk는 a 플러스 k 델타 x라고 놓으면 도형의 넓이 sk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계 3 s1, s2, sn을 모두 합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의 근사값이 된다. 여기서 n을 늘림에 따라서 i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sk는 구하고자 색칠한 부분의 면적에 적분하게 된다. 이제 x를 통해서 각 단계의 과정을 구현하여 그림 7의 20의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근사적으로 구해보자. 먼저 구간 1, 5를 4등분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점차 n을 늘려가면서 면적의 근사값을 구해보자. 먼저 구간 1, 5에 대해서 n은 4일 때 데타 x는 4분의 5 마이너스 1은 1이다. 따라서 그림 7의 22와 같이 자료를 입력한다. 우선 n을 입력하고 밑변의 길이 데타 x 4분의 5 마이너스 1은 1을 구하여 입력한다. 다음으로 구간의 시작값을 입력하고 A8셀에 등호 A7 플러스 달러 표시 C 달러 표시 4를 입력하고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나머지 셀들을 채운다. 이 수식에서 각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C4셀은 절대 참조하여
달러 표시 C, 달러 표시 4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엑셀의 함수 기능을 이용하여 각 xk에서 함수값 fxk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직사각형의 넓이 sk를 구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의 높이를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7의 23처럼 먼저 C7 셀에 등호 B7 플러스 B8 나누기 2를 입력하고 나머지 셀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채운다. 다음으로 각 직사각형의 넓이 sk를 구하기 위해서 D7 셀에 등호 C7 곱하기 달러 표시 C, 달러 표시 4를 입력하고 나머지 셀들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채운다. 구한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하여 면적의 근사값을 구한다. 그림 7의 24에서 알 수 있듯이 n은 4인 경우에 그림 7의 20의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근사적으로 구하면 42.0이다. 적분을 통해서 구한 면적의 정확한 값이 41.333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잘 근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n은 10인 경우에 면적의 근사값을 구해보면 그림 7의 20의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41.44이다. n은 20인 경우에 면적의 근사값은 41.36이고 n은 30으로 늘리면 41.345이 된다. 이와 같이 n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면적의 근사값은 적분을 통해서 구한 값에 근접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